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족분들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2024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거나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세금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이게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에 무슨 세금이 붙겠냐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국세청이 2024년 10월 22일 세종일보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가족의 이자, 수취 내역까지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세청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영장 없이도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사실혼 포함해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교육비 지원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세금 문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알고 나면 걱정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8월 16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몇 가지 혜택도 늘어났고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직 세무사들도 활용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사회통념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이 법을 보면서 그럼 용돈은 다 괜찮은 거네 하고 안심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려우니까요.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용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달 수백만 원씩 주고받는다면 이건 용돈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교육비나 생활비라고 해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용도를 명확히 하고 실제로 그 용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르면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증여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두 번 나누어 주었다면 첫 번째는 공제되지만 두 번째는 이미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리하게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절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살일 때 2천만 원을 주고 10년 후 11살 때 다시 2천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 21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므로 5천만 원을 주고 31살 때 다시 5천만 원을 주면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기금 증여 방식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증여하기 부담스럽거나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해서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면
연 3%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1살 때부터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증여한다고 하면 1년에 240만 원씩 총 2,400만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연 3% 할인율을 적용하면 실제 증여 금액은 2,047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미성년자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므로 47만 원만 초과하는데 정부에서는 과세 표준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니 정말 알면 알수록 세금 제도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면 현금 대신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하면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매월 20만 원을 현금이 아닌 펀드나 주식으로 직접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평생 세금 걱정 없이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단위 증여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하는 시점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납세 의무자가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용돈이라고 해도 비과세 항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가 지연되면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세금 걱정 없이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족 간 돈 거래로 걱정하고 계시거나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